영조 18년 초여름 한양 동대문 밖 사금평 마을 장터는 온통한 여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세 딸을 키워낸 과부 이 씨가 딸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이제 자신이 누구 집에 의탁할 것인가를 정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들었어? 큰딸내는 양반가로 시집을 갔다던데. 그래, 서울 안북촌에 산다지. 기와집이 3칸이나 된다더라. 둘째 딸은 중인 집안으로 갔다면서 의원 집이라던데. 막내는 가난한 선비네로 갔다지. 초가삼간도 아니고 움막 같은 데서 산다더군.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씨 과부가 큰딸내 기와집으로 갈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부유하고 체면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씨 과부의 진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 딸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그녀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야기 램프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큰딸이 가마를 타고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비녀를 꽂은 모습이 제법 양반 마님 같았습니다. 이 씨 과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큰딸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큰딸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눈길은 끊임없이 친정집 안팎을 훑었습니다. 낡은 장독대, 기운 담장, 비어있는 곳간을 보며 큰딸의 표정에는 실망이 어렸습니다. 시댁은 어떠하냐? 좋아요, 어머니. 집도 넓고 하인도 둘이나 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게 살림을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큰딸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정작 어머니의 거쳐진 손을 잡아보거나 낡은 옷을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는 시댁에 일이 있어서요라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이 씨 과부는 그날 밤 낡은 비단 보자기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큰딸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넣었습니다. 체면을 보는 자. 이틀 후 둘째 딸이 찾아왔습니다. 걸어서 왔는지 치마폭이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보자기를 풀어 약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기침에 좋은 약재예요. 시아버님께서 주셨어요. 밤에 기침하시는 거 아직도 그러시죠? 내가 어찌 알았느냐? 제가 시집가기 전에 들었잖아요. 시아버님이 의원이시니까 여쭤봤어요. 둘째 딸은 약재를 다리는 법을 설명해주고 친정집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무너진 장독대 받침을 고쳐주고 텃밭에 풀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는 시댁 살림이 바빠서요라며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 씨 과부는 그날 밤 책자를 꺼내 둘째 딸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도리를 아는 자. 사흘째 되던 날 막내딸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어온 막내딸은 손에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막내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각 구운 송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쑥을 뜯어오라고 하셔서 뜯었는데 너무 많이 뜯었어요. 그래서 송편을 만들었는데 시댁에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요. 내 시댁도 가난하다는데 이걸 어찌. 괜찮아요, 어머니. 쑥은 산에 지천인걸요. 쌀은 저희가 품삯으로 받은 거예요. 막내딸은 송편을 내려놓고 곧바로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담장 밑에 쌓인 낙엽을 쓸고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부엌 아궁이에 재를 퍼냈습니다. 어머니, 이불이 해를 못 받네요. 제가 널어드릴게요. 막내딸은 이불을 꺼내 마당에 널고 낡은 이불솜이 군데군데 빠진 것을 보자 다음에 올 때 솜을 가져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도 막내딸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지어 먹고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괜찮다. 아니에요. 시아버님한테 침 놓는 법을 여쭤볼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약숙을 좀 뜯어와서 뜨거운 물에 담가 드릴게요. 막내딸 부부가 돌아간 후 이씨 과부는 다시 책자를 꺼냈습니다. 막내딸 이름 옆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을 주는 자.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공동 물레방아가 폭우로 떠내려간 것입니다. 물레방아가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곡식을 빻을 수 없었기에 이장은 마을 각 가구에 돈과 품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씨 과부에게도 당연히 몫이 돌아왔습니다. 이씨 과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쌀 장사로 꽤 돈을 모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과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내겠습니다. 아니, 댁이 예전에 쌀 장사로 돈을 꽤 모았다면서요? 그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딸 셋 시집 보내고 나니 남은 게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 내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셋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큰딸은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정 마을에서 물레방아 품을 내라고 한다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하셨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시어머님, 저희도 요즘 살림이 넉넉지 않잖아요. 게다가 친정 식구들이 다른 집에 비해 특별히 물레방아를 더 쓰는 것도 아니고 큰딸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각자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결국 큰딸은 친정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낙네들에게는 저희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속상하네요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씨 과부는 그날 밤 책자에 적었습니다. 체면만 차리는 자. 둘째 딸도 소식을 듣고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물레방아 품을 내야 한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태야 할까요? 남편인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한 가구당 돈단량씩 낸다고 들었소. 우리가 장모님 대신 내드린다면 단량이겠지. 하지만 그건 적지 않은 돈이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돈이 없으시다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우리가 단량을 다 내는 건 무리니 절반인 2냥 반만 보태드리는 거요. 그럼 장모님도 나머지 2냥 반만 구하시면 되니 한결 나을 거요. 둘째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은 돈 2냥 반을 들고 친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물레방아 품으로 쓰세요. 저희가 전부는 어렵고 이 정도밖에 못 드려요. 고맙구나.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보태시면 될 거예요. 이씨 과부는 돈을 받았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둘째 딸은 조금 더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씨 과부는 그날 밤 책자에 적었습니다. 계산하는 자. 막내딸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속 운막 같은 집에 살며 품팔이로 연명하는 형편이었지만 막내딸은 곧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해요.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도 쌀이 떨어져서 보리밥을 먹는 형편인데. 알아요.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죠. 막내딸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혼수로 가져온 은비녀 하나를 팔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잖소. 괜찮아요. 비녀는 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분이세요. 막내딸은 은비녀를 팔아 돈 5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고스란히 이씨 과부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물레방아품을 내세요.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냥 구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씨 과부는 딸의 머리에 비녀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언니들도 분명 도와드렸을 거예요. 막내딸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이씨 과부는 그날 밤 책자에 적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자.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씨 과부가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새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딸은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지 않니? 내일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손님이 중요한가요? 친정 어머니가 중요한가요? 큰딸은 따지듯 말했지만 결국 시어머니의 의중을 따랐습니다. 손님 접대를 마친 다음 날 늦은 오후에야 친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딸은 방에 누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원은 불렀느냐? 예, 마을 의원이 다녀갔어요. 약은? 약값이 없어서. 큰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돈 1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약을 지으세요. 제가 더 있고 싶지만 시댁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큰딸은 한 시즌도 머물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씨 과부는 힘겹게 책자를 꺼내 적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자. 둘째 딸은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의원인 남편이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약을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약은 돈이 많이 드는데. 둘째 딸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약재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장모님께 다려드리죠. 남편은 약을 다리고 둘째 딸은 어머니께 약을 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있고 싶지만 시댁에 환자가 많이 와서 제가 도와야 해요. 하지만 약은 일주일치를 두고 갈 테니 잘 드세요. 둘째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돌아갔습니다. 이씨 과부는 책자에 적었습니다. 도리를 다하는 자. 막내딸은 소식을 듣자마자 산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열은 이미 내렸다. 아니에요. 제가 볼게요. 막내딸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고 이불을 여며주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우리 집 일은? 괜찮아요. 집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막내딸은 보름 동안 친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쓰고 약을 다리고 어머니의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곁에서 쪽잠을 자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나 깨어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시댁일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막내딸은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씨 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막내딸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내 덕분이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막내딸이 돌아간 후 이씨 과부는 책자에 적었습니다.
온 마음을 주는 자. 겨울이 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과부가 사실은 돈을 꽤 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쌀 장사로 떼돈을 벌었다더니 그게 다 어디 갔겠어. 땅속에 묻어뒀을 거야. 맞아. 그래서 딸들 시집 보내고도 혼자 사는 게 아니겠어? 이 소문은 곧 세 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큰딸은 이 소문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재산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대요. 정말? 그럼 내가 가서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큰딸은 다음날 친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집안 곳곳을 훑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렇다. 혹시 어머니 땅 문서나 그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왜 그러느냐? 아니, 그냥요. 마을에서 소문이 있어서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보관해 드릴 수 있잖아요. 저희 시댁에는 튼튼한 괴짝도 있고. 이씨 과부는 큰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없다. 정말요? 하지만 없다고 했다. 큰딸은 집 안팎을 두리번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이씨 과부는 책자에 적었습니다. 재산을 묻는 자. 둘째 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몰랐던 재산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느냐? 마을에 소문이 있어서요. 있으시면 잘 관리하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없다.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에요. 만약 있었으면 관리가 어려우셨을 텐데. 둘째 딸은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다가 마루 밑을 힐끗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씨 과부는 책자에 적었습니다. 확인하는 자. 막내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께 여쭤보는 게 어때요? 혹시 있으시면 우리가 관리를 도와드릴 수도 있잖소. 하지만 막내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쭤보는 건 마치 재산을 바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우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사시게 해드리면 돼요.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막내딸은 친정에 갔을 때도 재산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겨울옷이 낡은 것을 보고 자신이 밤을 새워 지은 속옷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씨 과부는 책자에 적었습니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봄이 오자 이씨 과부는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세 딸은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큰 딸의 눈빛에는 기대가, 둘째 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막내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것이 조금 있다. 세 딸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사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땅 문서 3장과 은자 10량을 숨겨두셨다. 큰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딸아. 예, 어머니. 너는 장녀다. 그러니 이 땅 문서 하나와 은자 3냥을 가져라. 큰딸은 기뻐하며 땅 문서와 은자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씨 과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예. 너는 내 시댁 살림이 바쁘고 체면도 지켜야 하니 내 갈 길을 가거라. 큰딸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도 받았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되니 나쁠 것 없었습니다. 둘째야. 예, 어머니. 너도 땅 문서 하나와 은자 3냥을 가져라. 둘째 딸도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
내 남편은 의원이라 바쁘고 너도 시댁일을 도와야 하니 내 길을 가거라.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막내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모셔라. 네, 어머니. 그게 다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막내딸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막내딸의 남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게 더 큰 복이에요. 이씨 과부는 막내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큰딸은 땅 문서를 받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겼습니다. 땅을 팔아 더 큰 장사를 벌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땅을 팔아서 비단 장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비단 장사? 그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땅을 팔면 충분해요. 비단은 값이 비싸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큰아들은 아내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땅을 팔아 비단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중국에서 비단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럴 수가. 비단 값이 반토막이 났어. 큰딸 부부는 비단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값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은자라도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은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쓰고 생활비로 쓰다 보니 어느새 바닥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독이 된다더니. 둘째 딸은 땅 문서와 은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이 땅은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읍시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그게 좋겠소. 둘째 딸 부부는 땅을 팔지 않고 소작을 주어 해마다 쌀을 받았습니다. 은자는 조금씩 아껴 쓰며 필요한 데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둘째 딸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작은 방에서 지내고 어머니께 큰 방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불이 따뜻한지 보세요. 고맙다. 막내딸은 매일 아침 어머니께 죽을 써드렸습니다. 자신들은 거친 밥을 먹어도 어머니께는 항상 부드러운 음식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씨 과부가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장에 가서 무 20개를 사오너라. 무를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 사서 말려라. 막내딸은 의아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무를 사서 마당에 널어 말렸습니다. 한 달 후 겨울이 되어 무가 귀해지자 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그 무를 장에 내다 팔아라. 막내딸은 무를 팔았습니다. 사온 값의 3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이게 장사의 기본이란다. 막내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장사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 과부는 계속해서 막내딸에게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봄에는 무엇을 사야 하느냐? 모르겠어요, 어머니. 겨울에 먹을 것을 사는 게다. 여름 옷감을 싸게 사두는 것도 좋고. 왜요?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것만 산다. 하지만 장사꾼은 앞을 내다봐야 한다. 여름 옷감은 여름에 비싸지만 겨울에는 싸다. 그걸 미리 사두었다가 다음 여름에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물건을 잘 고르는 것 아닌가요? 아니다. 사람을 보는 게다.
사람을요? 그렇다. 정직한 사람과 거래해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래하면 언젠가는 손해를 본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막내딸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 형편을 펴고 싶어요. 그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슨 뜻이세요?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한 곳에만 고이면 썩는다. 나눠야 한다. 나누다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돈이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너와 거래하고 싶어 한다.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막내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절에 맞춰 물건을 사고 팔며 조금씩 이익을 남겼습니다. 당신 오늘 또 돈을 벌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막내딸은 작은 노점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노점이 2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막내 며느리가 장사를 정말 잘하네.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분명해. 큰딸은 막내딸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막내한테만 장사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 불공평해요. 어머니는 우리한테는 땅만 주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큰딸은 분개했습니다. 자신은 땅을 잘못 운영해서 다 잃었는데 막내는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막내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겠어요. 큰딸은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아, 언니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막내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돈을 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뭐? 언니, 장사를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언니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큰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사? 그런 천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돈만 줘. 막내딸은 결국 돈을 빌려줬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씨 과부는 큰딸이 막내딸에게 돈을 빌리러 간 것을 알았습니다. 막내딸을 불러 물었습니다. 큰언니가 왔었지? 예, 어머니. 돈을 빌려줬느냐? 예.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이씨 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착하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돈을 받으려는 사람과 길을 배우려는 사람은 다르다. 무슨 뜻이세요? 큰언니는 물고기를 달라고 했다. 너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다. 하지만 큰언니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되 한계를 정해라.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다. 스스로 배우려는 사람만이 진짜로 변한다. 막내딸은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3년이 흐른 후 이씨 과부는 다시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큰딸은 누추한 옷을 입고 왔고 둘째 딸은 평범한 차림이었으며 막내딸은 단정하지만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세 딸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내가 재산을 나눴다. 기억하느냐? 예, 어머니. 그건 시험이었다. 시험이요? 큰딸아, 나는 내게 땅과 은자를 줬다. 그건 돈이었다. 하지만 너는 그 돈을 잃었다. 왜 그랬겠느냐? 큰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 때문이었다. 너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조급했고 사람을 보지 못했다.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잃는다. 이씨 과부는 낡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이 책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본 것을 다 적었다. 큰딸아, 너는 체면을 보는 자, 의무를 다하는 자, 재산을 묻는 자였다. 내게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큰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둘째야, 너는 합리적이었다. 계산을 잘했고 안정적으로 살았다. 그건 좋은 것이다. 둘째 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것만으로는 크게 나아가지 못한다. 계산만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크게 번성하지도 못한다. 때로는 마음을 써야 하고 때로는 과감해야 한다. 둘째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무엇을요? 길을 받았다. 나는 내게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너는 그걸 배웠다. 이씨 과부는 막내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주는 자, 자신을 버리는 자, 온 마음을 주는 자, 재산을 묻지 않는 자였다. 그래서 너는 길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씨 과부는 방 안쪽에서 작은 괴짝을 꺼냈습니다. 사실 땅 문서가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은자도 10량 더 있었다. 세 딸은 놀랐습니다. 이건 막내에게 준다. 어머니, 큰딸이 외쳤습니다.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냐? 내가 주는 건 땅과 은자만이 아니다. 너희 큰딸에게는 교훈을 줬다.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라고. 둘째에게는 과감함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길을 줬다. 이씨 과부는 책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누가 재산을 탐하는지, 누가 길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려고 했다. 큰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언니, 나는 욕심만 부렸어. 어머니도 너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막내딸은 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 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니도 장사를 배우실 수 있어요. 이씨 과부는 세 딸을 모두 안았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딸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같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머니, 큰딸아, 너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 둘째야, 너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막내야, 너는 이미 배웠다. 이제 너는 언니들을 도와주렴. 세 딸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다. 길이고 지혜고 마음이다. 그걸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 후 큰딸은 막내딸의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자 장사의 기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도 막내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동생아, 나도 조금 더 과감하게 장사를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내딸은 언니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눠줬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사금평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막내딸의 가게는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상점이 되었습니다. 큰딸도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둘째 딸도 과감한 투자로 가업을 2배로 키웠습니다. 이씨 과부는 세 딸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 딸은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셨고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씨 노모의 이야기를 들었나? 땅과 은자를 준 게 아니라
시험을 준 거였대. 그래, 이 씨 과부도 마찬가지야. 재산을 나눈 게 아니라 지혜를 나눈 거지.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길을 물려주는 거라더군. 어느 여름날 이 씨 과부는 세 딸과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저희를 시험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니, 중간에 눈치챘다. 막내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씨 과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중요한 건 너희가 배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이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세 딸이 입을 모았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감사하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행복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는 가운데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루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한 이 씨 과부의 가르침. 재산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돈이다. 하지만 돈은 쓰면 없어진다. 둘째는 땅이다. 하지만 땅도 잃을 수 있다. 셋째는 길이다. 길은 평생 남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진짜 부모는 돈이 아니라 길을 물려준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재산보다 중요하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가난해도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부자여도 가난해진다. 나누는 만큼 돌아온다. 움켜쥐면 썩고 나누면 흐른다. 물이 흐르듯 재산도 흘러야 한다. 시험은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 것이다. 누가 배울 준비가 되었는지 보기 위함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야기 램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